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바미 언니 모시고 바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미 언니한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제가 140회에 출연했더라고요. 우와. 딱 절반 정도 됐을 때. 네. 그래서 그때 덕질하다가 라디오 작가 된 타이거 작가로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 타이거 작가는 네. 그 뒤로 바미를 데려와서 바미 언니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미가 없을 때구나.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왔더라고요, 바미가.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이 말을 못했어요. 비혼입니다. 비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안 했어가지고 네. 후회되는 거예요. 나도 비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을. 바미와 살고 있는 비혼 언니, 네. 비혼 언니, 바미 언니, 비혼입니다. 네. 네네네. 아무튼 바미 그렇고요. 언니, 비혼 언니, 비혼입니다. 그때 제가 그 강아지와 한 번도 제가 주 보호자가 돼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가일 때 정원이가 진가일 때 와서 봤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순하고 네. 저는 고양이와 10년을 넘게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계시고 그쵸. 서로 독립적인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가 내가 정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강아지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나만 바라보는 이런 강아지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때 정원이의 성향을 보고 강아지 중에 이런 강아지도 있을 수 있구나 네. 싶어서 이런 강아지라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바미 네. 구 율무에다가 번호가 있었는데 이제 번호는 까먹었어요. 네. 보호소에서 있었던 번호는. 어느 보호소에 있었어요? 그때 바미는? 성남 보호소에 있었고 바미는 2개월령 때 아유. 야산에서 구조가 돼가지고 네. 근데 다행히 진짜 애기였는데 예쁘게 봐주신 분이 있어서 인보가 됐었어요. 그래, 애기 때 인보 바로 가는 거 너무 행운이에요. 보호소에서 버티기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인보를 해주셨고 그쪽에서는 이제 입양은 조금 고민하고 계셨는데 저는 입양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그때도 입양 절차 있을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강아지와 집은 어떻고 뭐 가족관계 어떻고 벌이도 물어보시면서 유치원을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그때 믹스견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게 그거예요. 얘들은 성격이 나온 게 없으니 맞아. 강아지가 될지 모른다. 네. 활동성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데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냐라고 인생은 초콜릿 한 잔. 아우 그죠. 그래서 네. 그때 네라고 했지만 사실 떨렸어요. 저는 그냥 바미가 모든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전에 봤던 정원이의 모습은 잊고 있다가 정원이를 한 번씩 보면 이런 강아지도 있지. 보통 그렇게 강아지를 키워야겠다 생각을 할 때 임시보호를 먼저 해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만 키우시던 입장에서 바로 입양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저는 되게 큰 용기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되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디 한번 가봅시다. 아마 비욘세를 1회부터 쭉 들으신 분들 중에는 네. 제가 사연을 보냈던 게 있어요. 기억을 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10년 넘게 같이 한 고양이를 투병하다가 먼저 고양이별로 보내고 네. 6개월 이후부터 펜로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네. 돈 벌고 뭐 사회생활은 회사는 계속 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살기 싫어가 아니라 살 이유가 없다가 돼버려가지고 네. 어느 정도 지내다가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어요. 설채연 수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해주신 말씀 중에 네. 함께 하던 고양이가 같다고 해서 비슷한 고양이를 다시 데려오면 절대 같은 고양이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비교를 하게 되고 맞아. 거기서 고양이에게도 못할 짓이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최악의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다시 고양이를 데려오거나 입양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여행을 다니는데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람이면 조금 불편한 게 있을 것 같고 네. 강아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마침 그때 친구랑 잠깐 한강에 이렇게 나갔는데 아저씨가 캠핑 의자 2개를 세워가지고 본인은 이렇게 주무시고 옆에 강아지랑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강아지와 사는 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를 한 데다가 갑자기 그때 마치 모든 우주가 나한테 빨리 강아지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일터에 어떤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친구가 여행 가게 돼서 제가 강아지를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있는데 강아지를 데려가도 되냐라고 하셨고 됩니다라고 했는데 만져보는 강아지가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 주변에 강아지들이 접하게 되면서 강아지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해보자. 지금 바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난리가 났네요. 이제 심심한 거야. 바미는 또 언니가 왜 가만히 있나 싶어요. 왜 가만히 있나. 그렇게 해서 결심은 했는데 그래서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가 밤이었는데 네. 그쪽에서도 뽀뽀 타임이 시작되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언니야 밤아 언니 말 좀 할게. 거의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듯이 지금. 너무 진하네. 네, 임보를 그쪽에서도 보호소에서도 임시보호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했는데 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그냥 바로 입양을 하고 싶었어요. 임시보호를 하다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금방 정을 줄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입양을 하겠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돌려보낼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나는 그냥 책임을 질란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임시보호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이왕 데려오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내 가족이 될 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임시보호보다는 일단 입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산책 봉사라도 해봐라. 워낙 강아지에 대해서 입양했다가 파양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계속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산책 봉사도 해보고 하고 나니 더 정말로 불타오른다. 네. 저 지금 당장 막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정말로 걱정하시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밤이도 한번 만났어요. 임보 중이던 밤이를. 네네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는 이제 눈이 돌았네. 네. 하루 빨리요. 그러면서 밤이를 데려왔죠. 그렇구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네.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심지어 그 강아지가 이제 퍼피. 상퍼피.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퍼피여가지고 밤이가 3개월 때 저희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잖아요. 아주 아가 때. 그랬는데 정말 밤이가 이야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정원이도 저 언니가 날 쳐다봤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안 오니까 계속 막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를 하다가 정원이가 저한테 언니 쟤 가라고 해. 쟤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줘. 얼굴을 제 어깨에 막 기대면서.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약간 감개무량한 것이 세상에 이런 점잖은 강아지가 돼가지고 나이를 먹더라고요. 이제 밤이가 2년 6개월 차이 접어들었어요. 마의 2살을 넘기고 지금 청소년기를 넘겼어요. 그렇구나. 어땠어요 처음에? 고양이랑 살다가 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밤이랑 살아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때 되면 빨리 나가서 쉬어야 되고 산책해야 되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제 할 일을 해야 돼요. 틈이란 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5분도 멍 때릴 시간이 없고 밥 주고 물 주고 나가고 똥 치우고 그리고 아기 때는 100% 실외 배변을 하는 강아지여가지고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실외 배변을 하기까지 훈련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집에서도 계속 러그에 싸고 세탁기가 계속 돌고 패드 계속 갈아줘야 되고 여기 철벅철벅하고 그랬던 강아지였어가지고
쉴 틈이 진짜 없었어요. 집에 가로도 있잖아요. 그쵸. 10년 있던 첫 번째 고양이가 이제 투명 고양이가 되고 불투명 네. 고양이로 가로라는 언니가 있는데 투명 고양이, 불투명 고양이 너무 좋은 개념이다. 이거를 아기를 떠나보낸 사람한테 너무 좋은 개념이야. 맞아요. 그 여둘토 가시는 네. 김하나 작가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너무 신박한 개념인데요? 투명 고양이로 늘 내 옆에 있는 게 우리 첫째 아이 미묘고 네. 불투명 고양이로 있는 건 둘째 가로인데 가로는 정말로 바미를 싫어해요. 제발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바미는 고양이건 말건 자기랑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뭐 고양이고 개고 간에 이제 다 나랑 놀아야 돼. 그래서 저희 집이 복층 오피스텔인데 그래서 지금은 2층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고양이는 2층에서 지내게 하고 근데 화장실은 1층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요. 근데 그건 이제 바미가 유치원 갔을 때나 바미가 저랑 산책 갔을 때 보면 이제 산책 갔다 오면 이렇게 감자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산책을 어쨌든 배변하러 가는 거잖아요. 바미도. 맞아요. 동시 배변을 하는 거네. 실내외로 배변을 하고 있고 저는 밖에 나가서도 똥을 줍고 들어와서도 똥을 치워야 돼. 하루 종일 똥만 치우고 하루 종일 수확하는 어떤 그런 삶. 그렇죠. 네, 개와 고양이를 키운 언니의 삶은 이런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고마운 면도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다 고마워요. 밤이랑 같이 놀러 많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뭘 하고 다녀요? 이 삶을 꿈꾸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진짜 나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되게 조촐하게 캠핑짐을 꾸려가지고 둘이서 그냥 강아지랑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저는 처음에는 그 이제 여행을 가는데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강아지면 좋겠다 해서 강아지와의 삶을 꿈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뭔가 저는 절 위에 뭔가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런 걸 받을 가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걸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바미한테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강아지와 함께 살지 않는 분이 어떤 분들 오바하네. 걔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냥 바미가 새로운 데 가서 코 킁킁킁 대면 그래 좋지. 약간 여긴 또 새로운 곳에 와보지 이런 것도 있고 2년 6개월 정도 함께 있어 보니까 알겠는 게 바미는 도시보다 시골을 좋아해요. 새로운 냄새 많이 나고 이런 데를. 그리고 사람보다는 좀 한적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안에 다른 소음이 안 들리는 그런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그런 곳을 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숙소보다는 무조건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랑 저랑 둘이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가려고 해요. 정원이랑 작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를 이제 그냥 간 게 아니고 목포까지 차를 타고 갔다가 목포에서 이제 1박을 하고 제주도를 갔다가 올라올 때는 이제 진도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원이가 포항도 갔었고 어쨌든 바닷가를 강원도도 갔었고 그랬는데 바닷가를 좋아해요. 해변을 좋아해요. 정원이가. 그 모래사장에서 뛰는 게 근육에 좋대요. 강아지. 또 그렇게 잘 뛰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뛰진 않는데 그나마 신남의 점프를 몇 번 하는 정도인데 근데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있구나. 평소에는 사실 정원이는 카페 좋아하고 카페 좋아하고 강아지. 언니랑 같이 녹음실 좋아하고 사무실 좋아하고 그래서 새로운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다를 좋아해요. 정원이가. 바다. 밤이는 카페에 가려면 일단 3시간 뛴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절대 기력을 다 빼버린다. 제주도에서 진도항 가는 돌아오는 배를 탈 때도 그 인근에 한 10분 정도 운전하면은 갈 수 있는 제주항 근처에 강아지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다 곧 배 탈 사람들이. 맞아요. 애들의 체력을 빼고자. 맞아요. 그래서 배에선 자야 된다. 애들이 신나게 뛰는데 또 정원이는 쟤네들이 너무 뛴다. 언니 너무 거슬린다. 조용히 시켜. 안 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항상 제가 뛰어야지 같이 뛰기 때문에 저도 좀 같이 뛰고
이렇게 했는데 좋더라고요. 또 같이 갔다 와보니까. 맞아요. 저도 여름에 밤이랑 7박 8일 제주도 갔는데 힘들었거든요. 여름에 제주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요? 너무 더워요. 피서인데 피서가 아닌 여름 더위를 찾아간 거. 네. 근데 정말 그때밖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밤이를 데리고 제주도 배 타는 건 한 번쯤은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저도 후회는 안 해요. 진도까지 내려가는데 막 6시간 걸리고 이랬어도 가서 좋은 비싼 숙소는 아니지만 밤이랑 둘이 있을 수 있는 숙소들을 구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밤이 인스타로 친해진 친구 중에 제주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언제 볼까 하다가 이번에 보고 온 것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여행 다니면서 정말 밤이 핑계로 제가 돌아다니지만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고맙고. 근데 밤이 언니를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있어가지고. 근데 항상 인스타그램 보면은 정말 또 밤이랑 또 여기를 또 갔네. 밤이랑 또 여기를 뛰네.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고양이와 밤이와 얘기가 왔다 갔다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일단 자기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고양이들이 늘 이렇게 틀에 앉아 있거든요. 계속 앞에 초등학교 있고 뭐 소리 나거나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나가고 싶은 거 아닐까? 밖을 갈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늘 보면서 더 넓은 세상을 못 보여준 게 되게 한처럼 남아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어차피 야외 활동을 하는 동물이고 나와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많이 새로운 곳에 가보고, 또 그런 걸 밤이가 스트레스 받아 하진 않으니까 최대한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만 그래서 새로운 냄새 많이 맡게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재미있는 게 둘째 가로하고 1층 2층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이가 나가 있으면 그래도 집 전체를 좀 재미있게 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있어요. 보면은 밤이가 나가주는 게 맞아요. 가로한테도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야 남편 여행 갔다. 우리 집으로 자유. 다 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것도 있어요. 진짜 밤이가 저랑 뭐 금토일 이렇게 해서 2박 3일 나가면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한 4, 5일까지는 친구한테 한번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로는 사실 밤이가 없는게 본인에게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밤이가 어떻게 보면 집을 비워주는 게 또 가로한테는 좋은 걸 수 있으니까 네, 개와 고양이 함께 사는 언니입니다. 되게 즐겁게 지내던 와중에 저희가 지금 아마 이게 제목이 큰 이변이 없다면 욕먹을 각오하고 나온 게스트일 거예요. 네, 욕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밤이 언니가 큰일을 겪으신 다음에 저 되게 놀랬던 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이거를 비욘세에 나가서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지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얘기가 좀 퍼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비욘세에 나가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땡 잡는 일이 있을 수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범법을 저질렀죠. 여러분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오프리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프리시라는 거는 강아지 목에 하고 있는 게 목줄이고 목줄과 연결하는 줄을 리시라고 하는데 그쵸. 그거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호자와 강아지가 분리가 돼버리는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 바깥에서 울타리가 없는 공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강아지들은 어디로든 뛰어갈 수 있고 또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어떤 공포가 있는 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강아지에게도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오프리시인데 제가 그걸 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한 반반 정도로 나뉠 거예요. 네. 들었을 때 당연히 하면 안 되지. 네. 저런 걸 왜 하셨을까라는 분들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다거나 너무 한적하다거나 아니면 리콜이 잘 되는 우리 강아지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이렇게 인스타 같은 데는 안 올리지만 몰래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개는 리콜이 잘 된다. 아니요.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아니요. 맞아. 어떤 상황에서 맞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 제가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누가 신고해서 저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도 바미가 제가 부르면 잘 돌아오는 강아지라고 생각했어요. 잘 돌아왔고. 그걸 또 열심히 했고. 네.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이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바닷가였죠. 네. 10월 말이었으니까 네네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미는 공놀이에 환장을 해요. 그리고 바미 체력을 어느 정도 또 빼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줄을 잠깐 풀고 공놀이를 했죠. 네. 그런데 거기서 바미가 모래사장에 있는 아마 모닥불 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그쪽으로 튀어가니까 이렇게 뒤적이다가 아마 마시멜로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발로 이렇게 해보니까 뭘 주워 먹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봐봐! 이렇게 하면서 혼냈는데 거기서부터 바미의 마음이 상한 거죠. 탈주가 시작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들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 핑계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는데 1인 가정에 있는 강아지가 바미가 저에 대한 애착이 진짜 심한 반면 한 번 삐지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네. 애정으로 따지면은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 주변에 이제 바미와 같이 봤던 친구들이 와서 바미가 실외 배변을 해야 되니까 시켜주겠다고 저희 집에 와서 문을 열었는데 바미가 안 나가서 마치 개 납치범이 된 것처럼 안 가겠다는 애 목줄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그래서 안고 갔는데 오줌을 안 싸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야겠어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제서야 쉬를 하고, 그러니까 바미가 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약간 애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분리불안까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가 되게 애착을 보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콜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때 오프리 씨가 된 상태에서 바미가 저한테 삐졌을 때 계속 부르면 그래도 언젠간 오겠지. 그리고 얘가 얼마나 나한테 집착이 쩌는데. 네. 그래서 언니 간다 하면서 언니 차 타러 갈 거야 이러면 언니가 어디 가지 하면서 쫓아오겠지 그랬는데 바미가 거기서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언닌 돌아와. 언닌 여기 있으면 돌아오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저를 안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도 하고 서로 나도 너한테 관심 없거든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통해요. 맞아. 근데 그럴 때 또 못 뛰잖아요. 네. 뛰면 더 뛰니까 강아지가. 그렇게 해서 바미를 제 근처에 왔을 때 손을 몇 번 뻗었는데 바미가 그게 위협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 도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생각했거나 이게 어떤 놀이라고 생각했거나. 네. 그게 2번 놓치니까 바미가 더 저 가까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 한 4-5시간이 흘렀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 해변에 찾아왔던 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 왜 걔를 풀어놔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미가 한 9.4kg 정도 되고 다리가 짧은 믹스견이에요. 허리가 긴. 그러니까 아예 리트리버면 제가 엎어지듯이 해서 애를 잡거나 소형견이면 구석으로 몰거나 이렇게 하겠는데 잡기가 제일 애매한 사이즈의 강아지여가지고 이것도 변명처럼 들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4-5시간 동안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로. 유인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간식도 가져오고 차에 가서 이렇게 언니 간다도 해보고
얘 체력을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공을 가져와가지고 모래사장을 미친 듯이 뛰기도 해봤어요. 얘가 체력이 빠지면 내가 그때 가서 얘를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4-5시간이 가면서 해가 지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네. 나름 머리를 쓴 게 제가 그냥 119에 뜰채로 얘를 잡을 순 없겠다 싶었어요. 얘가 도구를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갈 거를 알고 있어서 그물망 같은 거를 그쵸. 주시면 한번 확 이렇게 덮어가지고 네, 위에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를 주시면 제가 얘가 저한테 한 1.5m, 2m까지는 오니까 네. 제가 그 그물망을 잡을 수 있으면 옆에 탁 해서 그때 얘를 제품에 잡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네. 119 했더니 그런 걸로는 출동을 안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치. 차라리 들깨를 이렇게 포획해야 되거나 하는 거는 가는데 마취총을 쏘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 잡는 건 안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정을 계속 했죠. 이러다 유기견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안 잡히거나 갑자기 튀어나가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싶어서 했더니 뭐 뜰채나 그물망이나 있으니까 뭐 일단 기다려보세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먼저 오셨어요. 두 분이 제복 입은 남자분이 내리셔가지고 119 분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오신 줄 알고 여기에 하고 손을 흔들었대. 그 두 분이 내리신 거예요. 근데 바미가 그때부터 약간 쫄기 시작한 거죠. 남자 둘이 내리니까. 제복 입은 남자 둘이. 바미가 남자를 무서워해요. 야산에서 그 2개월 때 잡힐 때도 이거는 보호소에서 해주신 말씀인데 아마 남자분이 잡아서 그때부터 남자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모든 남자를 무서워해요. 네. 제복 입은 남자 두 분이 다가오니까 바미가 그때 약간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무서워하는 게 보였는데 그 뒤에 바로 119 그 소방차가 오면서 대원분들 한 3-4분이 뜰채를 갖고 내리신 거예요. 거기서도 출동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뭐 갈 수 있으면 갈게요 했는데 와주신 거 너무 감사했는데 뜰채를 본 순간 바미가 완전히 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패닉이 왔구나. 이제 언니고 뭐고가 이제 없고 무서워.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 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구조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니까 동물에 대한 이해를 100% 되신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제가 가야 돼요. 다가가시면 얘가 더 겁먹어요라고 했는데 일단 그분들은 제가 요청을 한 거니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다가가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 바미가 아예 멀어졌죠. 거기 오프리시 상태에서 항구와 그 방파제라고 해야 되나? 산발이 있는 네. 거기도 올라갔다가 영원히 제 시야에서 멀어진 거예요. 안 믿겼죠. 사실은 제가 바미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것도 못 본 게 주변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식당 아주머니께서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어요 이러면서 해주시는데 저는 막 뜰채랑 바미가 안 잡히는 이 상황에 막 되니까 바미가 여자는 좋아하니까 바미 제일 좋아하는 간식 갖다 드릴 테니까 혹시 유인해 주시면 지금 저한테는 삐져 있으니까 그 사장님께 오면 제가 뒤에서 다가가서 잡을 수도 있을 테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냐 해서 간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구조대원분들이 바미에게 더 다가가면서 바미는 영원히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식을 가져왔더니 도망갔어요!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모든 게 깜깜해진 눈앞이 깜깜해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저도 패닉이 온 거죠. 약간 이런 일로 119를 호출한 대가가 정말 컸다. 정말 그때는 천만다행으로 다른 신고가 없어서 와주신 거였고 강아지를 잡아야 해요라고 해서 요청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어떤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아가지고 한 거였는데 모든 건 처음부터 오프리시를 한 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네.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타지에서 주변에 지인들이 달려와 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 이거는 저의 쉴드도 아니고 바미 언니도 그래서 불렀다는 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왠지 저도 그런 일이 진짜 생기면은 그런 앞뒤를 판단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당장 저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물망 가진 데가 어딜까 하니까 저는 119였던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강아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다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일단
구조대원분들은 돌아가시는 게 맞다. 저 때문에 여기에 계속 계실 수도 없고 밤이가 남자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실은 제일 먼저 혼세님께 전화를 한 거였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혼세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통화 괜찮으시냐? 네. 통화 괜찮아요. 지금 안 그래도 운전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저 지금 양양인데 밤이가 없어졌어요. 라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당근마켓 동네 인증을 빨리 하셔서 네. 거기에 게시물을 일단 바로 올리시고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강아지들 고양이 찾아주는 이제 봉사하는 지혜피독이라는 네. 단체방이 있고 저도 이제 거기서 한 번씩 봉사를 하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다가 올려서 도움을 받아. 전단지도 거기에서 디자인 먼저 해주실 거고 네. 하니까 일단 도움을 받으세요 해놓고 전화를 일단은 빨리 끊고 저도 얼떨떨 전화를 끊고 아씨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끊고 나서야. 왜냐하면 저희가 톡은 하지 전화를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냅다 전화를 걸었으니까 선생님 너무 반가워서 작가님 이러셨는데 밤이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정말 그때 빠르게 타타타닥 알려주신 거대로 전화를 끊자마자 했어요. 사실 양양 군청에도 전화를 했고 관련 과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금요일 5시 반 이쯤 되니까 맞아. 담당자분이 안 계시거나 지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연결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걸 수는 없겠다. 내가 당장 여기서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뭘까 머리를 굴리다가 그때 아마 몇 주 전에 혼세님께서 난이 네네네. 용산구에서 아직도 지금 찾고 있는 난이라는 여러분 고등어 냥이가 있는데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집사분 포기 안 하시고. 네. 그래서 그때 유실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고양이들이 유실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다. 뭐 그때 해주신 게 생각이 나서 그때 해주셨던 뭐 절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싶어서 전화를 냅다 드린 거였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대도 못했던 지혜피독을 링크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더니 너무 경황이 없었던 게 밤이를 잃어버린 직후니까 멀리 가진 않았을 거라서 빨리 뛰어다니면서 찾고 싶은 마음과 여기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침착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전단지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한다. 두 개가 막 머릿속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당연하지 그거는. 일단 내 발로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 방에서는 많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거를 달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급한데 이건 또 해야 되겠고 정말 왜 혼자 왔지? 왜 나밖에 없지? 이게 너무 답답한데 밤이는 어디선가에서 지금 너무 떨고 있을 게 생각이 되니까 가만히 이걸 못하겠고 막 진짜 패닉이었어요. 근데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내 잘못으로 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밤이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밤이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밤이가 그때 인상착의가 어땠고 밤이 특징이나 내장침 여부, 외부 인식표 이런 것들을 다 답을 써달라고 하신 거 톡을 답을 달고 아마 엉망으로 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밤이가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싶어서 밤아 외치면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분들께서 초반 유실하자마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큰 소리로 찾지 말고 강아지도 지금 당황해서 숨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평소에 내지 않던 큰 소리를 내면 오히려 아이도 당황한 상태에서 더 숨어버릴 수 있으니 가만 걸음으로 구석구석을 차라리 몸을 숙이면서 살피는 게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싶어서 그 전에 한 30분 동안 목청껏 다니던 거를 조용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찾고 그 답을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전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전단지를 진짜 제가 나중에 톡을 보니까 거의 30분도 안 걸려서 그러니까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그냥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 건데 전단지 만드는 단톡방이 진짜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험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쪽에서 문답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한 줄씩 엄청 정신없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걸 정리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단지를 만들어주셨고 전단지는 저는
이걸 빨리 뽑아서 붙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때 제 연락을 받고 연락 왔던 선배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인스타든 뭐든 SNS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은 지인에게 부탁을 일단 해라. 맞아요. 주변에 이 아이의 유실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출력만 생각했는데 SNS에 퍼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셀럽 오브 셀럽 분께 염치불고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올려주셨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인스타보다도 그분의 인스타를 보고 바미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알고 달려와 주신 지인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에 유실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에 들어가서 전단지를 제작을 하고 SNS에 퍼뜨리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랑 네. SNS는 올리셨다고 해서 저는 일단은 그 유실한 지점에서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점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걸 그냥 눌러가지고 뭐 어떤 데는 인스타 계정이 있고 어떤 데는 네이버 톡톡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이제 막 보내면서 지금 손 떨려. 지금 서울 사는 사람이 양양 가서 잃어버렸는데 여기 근처인 것 같다. 분명히 왠지 이렇게 안 보던 강아지나 이런 이렇게 보면은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손님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어떡하냐고 보면은 연락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방법이에요.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동네니까 누구든 강아지를 잃어버렸구나. 못 보던 강아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제보가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출력하러 어디 가고 이럴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저는 당장 현장에 있어야 되고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렸던 장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 그 장소를 떠나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몸이 정말 2-3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만큼 한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도 있고 싶고 동네 수색도 하고 싶고 당장 출력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몸이 아직 하나고 그래서 최대한 제 SNS와 지인의 SNS에서 퍼뜨렸더니 이제 연락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네가 항구와 해변이 같이 있고 마을은 크지 않은데 7번 국도와 연결이 되는 곳이어서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맞아. 행여나 당황해서 큰 길로 갔으면 아찔한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나는 무조건 찾는다. 밤이 무조건 찾는다고 되뇌면서도 그 가능성을 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당장 서울에서 현장에 와주겠다고 한 지인들한테도 위험하실 수도 있지만 로드킬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말을 잊지 않고 했는데 다들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사체라도 찾아가야 된다. 아니면 나는 못 돌아간다. 근데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로드킬을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내장칩이 있고 동물 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구청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락을 안 줘요. 바로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 2-3일 정도 모았다가 뭐 사체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외부 업체를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때 칩 확인을 안 해요. 이게 정말 너무 되게 큰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 정원이 친구 보호자 중에 이런 일로 되게 크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던 분이 있는데 로드킬이 됐는데 칩 확인을 안 해줘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부패가 된 상태에서 찾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때 이거를 너무 분노하면서 칩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자기가 사비로 사서 모든 한국에 있는 지자체에 다 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막혀서 결국은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관공서 2-3군데 정도는 칩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내가 지금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불길하잖아요. 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화도 안 하게 되고 이게 뭔가 되게 재수없는 일을 내가 하는 것 같고 괜히 부정 태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를 안 하시는데 이거를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해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구청에 전화해서 보통 이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청소과가 네. 있는데 그게 이름이 다 달라서 어디는 청소과고 어디는 환경 무슨 과고 이런데 그래서 그거를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매일매일 거의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운이 좋으면 그분들이 그 청소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도 되게 구석구석을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제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전화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알고 나니까 길 가다가 로드킬 사체가 보이면 네. 일단은 신고를 다산120 센터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한 다음에 네. 그 위치랑 이런 걸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거든요. 그 잠깐 지나가느라 못 봤지만 뭐 어떤 털 색깔인 것 같았고 네. 해서 신고를 했다. 네네. 그래서 그 신고하면은 다산120에 신고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오잖아요. 맞아요. 뭐 어디 구청으로 접수됐다. 네. 그래서 어디로 접수됐다고 하니까 혹시 잃어버린 아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해보셔라 이렇게 올리는데 네.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게 성남에서 서울 올라오는 어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한번 봤는데 네. 그거를 신고를 했더니 또 그거는 도로 무슨 공사 어디 관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체는 그 행정구역으로 안 가고 그 사체를 이제 잠시 보관을 하는데 냉동고 같은 데 보관을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기관인 거예요. 도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국도나 뭐 고속도로나 여기는 행정구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도로 관할이 따로 있을 때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로드킬 확인을 정말 매일매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잃어버린 지 오래되신 분들의 한해 남아있는 게 맞아요. 내 손으로 보내줄 수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내가 그때 너무 그런 것까지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몰라서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막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그게 이제 끝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로드킬 확인이라도 매일매일 했으면 분명히 살아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 물론 로드킬 수치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호자 마음이라는 게 나는 어쨌든 죽을 때까지 포기 못 하겠는데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안 하고는 다른데 확인을 안 하면은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믿음을 갖고 찾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포기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로드킬 확인을 꼭 하셔야 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게 정말로 맞아요. 장기간으로 갔을 때 내 아이 사체라도 받아서 너무 슬프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잔인하지만 그것도 정말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날을 다시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하고 지금도 헌대님도 그 업체에 다 연락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결말은 이미 스포가 다 됐죠. 밤이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제 옆에 있고 그때 약간 머리 풀어헤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녔죠. 그러니까 거기서 있던 분들도 그래서 그래 낮에 봤어요. 왜 풀고 계시나 했어요 하면서 그제서야 말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뭐 안 잡히고 뭐 다 변명이죠 그때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GAP독에서 만들어주신 전단지 캡처본을 이제 계속 보여드리면서 사진 찍어 가셨다가 지금 당장 출력한 게 없으니까 찍어 가셨다가 보면 연락 달라고 하면서 했더니 그때 어떤 분께서 마지막으로 밤이를 뛰어간 걸 저보다 최종으로 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스쿠버샵 앞에서 여기로 뛰어갔어요 했는데 거기 보면 뒤쪽이 산이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건물 안에 있나? 싶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건물도 다 뒤져봤어요. 건물 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구조가 약간 독특해가지고 앞에 마당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2층에 가건물처럼 만들어놓은 숙소 같은 데도 있고 되게 꼬여있는 이런 곳이었는데 CCTV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근데 마침 또 스쿠버샵 사장님이 계셔야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계신 직원분은 저는 CCTV 볼 줄 모른다라고 하셔갖고 사장님은 밤 12시 이후에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내 발로 뛸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했더니 다행히 정말 서울에서 친구들과 밤이가 자주 가는 그 운동장이 있어요. 그 구청에서 만들어주신 반려견 운동장이어서 거기는 울타리가 돼서
인조잔디 깔린 곳인데 거기서 밤이를 꽤 많이 자주 봤던 그 보호자분들께서 서울에서 와주신 거예요. 대박이다. 그 밤에. 저희 가족 중에도 언니네 가족이 왔어요. 그러니까 언니와 형부, 조카 3명이 왔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무슨 일이야. 정말 진짜 레전드. 제 잘못 하나로 모두가 고생을 시켰죠. 네네네. 그래서 저 혼자 뛰다가 이제 지원군들이 오니까 다행히 정말로 약간 밤이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기울었어요. 그때가 네. 근데 밤이가 5시 조금 넘어서 제 시야에서 사라졌고 지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때가 11시 반, 12시 이때였으니까 밤 11시 반, 12시.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처음 놀았던 곳에 와보고 몇 바퀴를 계속 돌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금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근데 고향인지 걘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셨고 근데 또 항구니까 밤이가 당황하다가 발을 헛디뎠을 수도 있잖아요. 바닷가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할수록 아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버려진 안 쓰시는 것 같은 이런 항구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각자의 짐을 이렇게 두시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배가 이렇게 닿을 때마다 있죠. 그런 공간들도 너무 많은데 안 쓰시는 것도 많으니까 밤이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인들이 막 연락 와서 여기도 해봐라, 저기도 연락해봐라 알려주시고 무슨 요즘은 드론으로도 찾는다더라 해서 드론 업체에도 연결을 했더니 논밭이 아닌 다음에야 드론은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물에 들어가 버리면 열감지나 이렇게 위에서 맞아요. 내려봐서 하는 건데 전혀 잡히지가 않아서 제가 주소를 보내드렸더니 지금 저도 이렇게 지도로 보고 있는데 계신 위치에서는 드론이 좀 소용이 없을 것 같다 하시면서 그분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차라리 여기를 보니까 인구가 많지 않은 동네 같은데 차라리 이장님께 부탁을 해서 마을 방송을 하거나 어른들이기 때문에 전단지 종이보다는 현수막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미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니까 맞아. 그러면 부탁을 해가지고 내일 당장 출력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현수막을 걸고 이장님께 내일 날이 밝자마자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이 출력을 해서 와줬죠. 12시쯤에. 이제 친구들이 그래서 50장 정도 당장 뽑은 걸로 동네에 전단지를 붙이고 저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서울에서 와준 지인들이 이제 나눠서 제가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던 저쪽 산 뒤쪽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바퀴씩 돌고 새벽 3시 반쯤 늦기도 했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그날 꼬박 일을 하고 오신 거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좀 쉬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계속 돌아다니고 싶었죠. 마음이 일단 밤이가 이 늦은 밤에 그치.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위에 또 군부대로 이어지고 이랬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다행히 그리고 그 스쿠버샵 사장님이 11시 한 반쯤 오셔가지고 제가 막 돌아다니까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아까 찾아오셔서 CCTV 문의하셨냐 이러시길래 돌려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이랬더니 돌려봤더니 밤이가 그 가건물 2층으로 올라간 게 찍혔어요. 근데 그 2층이 옆집 2층과 연결이 돼서 뒷산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사장님께 혹시 뒷산 가볼 수 있냐 했더니 그 밤에 갔더니 여기는 진짜 동네 뒷산이어서 묘소 3개밖에 없고 군부대로 이어진다. 근데 이제 군부대에서는 이제 7번 국도로 연결되는 길이니 얘가 이 산에 있거나 아니면 도로로 나갔을 거다 했는데 그때 수색하러 다니면서 동네 분들 사실 2분이 꼭 찾길 바란다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본인 2분도 강아지를 여기서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둘 다 로드킬로 돌아왔다. 라고 하셔서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난 밤이를 찾는다. 그렇게 돼서라도 난 사체라도 찾겠다. 이대로는 못 돌아간다라고 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와줬으니까 언니는 저의 모든 걸 봤잖아요. 고양이를 보내고 밤이가 어떻게 저한테 왔는지 어떤 시기에 왔는지를 아니까 언니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애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건데 내가 가서 도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언니가 안 왔으면 했어요. 사실 조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와봤자 조카들도 봐야 되고 저 약간 패 끼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미안해가지고 다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도움들을 다 받은 덕분에 찾은 거죠.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지금 밤이 늦었다. 밤이도 자고 있을 거다. 그러면 날이 밝는 대로 더 샅샅이 찾아볼 수 있고 군부대에도 네가 뭐 찾아가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으니 지금은 새벽 3시 반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쉬어라. 그래야 날 밟고 돌아다닐 수 있다. 내일부터 또 달려야 되니까 네. 아침부터. 단 몇 시간이라도 쉬자. 이러면서 네. 언니가 계속 숙소 잡아놓은 데를 가자고 하는데 저는 쉬더라도 거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밤이랑 놀았던 그 해변 옆에 대고 차에서 잠깐 몸 녹일 테니까 언니는 들어가서 쉬어라 하고 서울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쉬거나 돌아가셔도 된다라고 하고 아니면 제가 밤이랑 원래 가려고 했던 숙소에 가서 쉬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 돌려보내고 그러고 인스타에 또 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DM이랑 엄청 많이 왔는데 다 일단 확인은 못 하겠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뭐 연락해봤어요 라고 제가 못한 부분을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상황은 일단 알려야 되니까 수색을 이렇게 했고 내일 이렇게 할 예정이고를 이제 글을 쓰고 정말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저도 이제 까무룩 잠이 들기 시작하는데 네. 살포 잠이 들었을 때 투둑 하고 차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잘 때 이게 꿈인지 진짠지 약간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순간 이건 밤이다가 싶은 거예요. 웬일이야. 이건 밤이가 두드린 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백미러로 봤는데 없어요. 반대쪽 봤는데 밤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당장 내려가가지고 근데 밤이가 진짜 웃기게 그때까지도 삐진 게 안 풀려서 당장 제품에 오진 않았어요.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고 언니 내가 찾아온 게 맞구나는 맞는데 막 약간 갈까? 약간 아니, 그리고 삐진 것도 있을 거고 애들이 그게 패닉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잘 부르면 오거나 하는 애들도 네. 거의 1m 정도 거리니까 네. 오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안 오는 게 애들이 그게 얘네들도 헤매는 와중에 패닉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세를 낮춰서 오라고 맞아요.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냥 누워버리시는 경우도 있다. 누워서 그냥 잡으려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 팔이나 어깨에 있는 데까지 와서 완전 안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누워서 말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이를 찾은 게 아니라 밤이가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낮에 놀았던 자리로 돌아와서 정말로 저는 찾은 게 아니라 밤이가 돌아와줬어요 하고 이제 그때 다들 걱정하고 못 주무시고 이러니까 당장 찾았다고 SNS에 올리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SNS 들어가 보니까 와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분들께 걱정을 끼친 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혼세님도 그 업체 SNS 하나하나 연락 다 해주셨고 서울에 계시거나 못 달려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미안할 일이 전혀 아닌데 여기에도 연락했고 뭐 아는 분께 뭐 양양에 가게 있는 분께 연락했고 다 연락해 주시면서 정말 한 마음으로 밤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이건 다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온 게 제일 레전드인 것 같아요. 아마 밤이도 왜 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실되는 과정이라는 게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까도 삐진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네. 요만큼 멀어지면 언니가 이만큼 오고 나는 저만큼 가야지 하다가 처음에는 놀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엔 얘도 이제 패닉이 오는 거야. 왜 안 보이지? 왜 없지?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이 그게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두고 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해서 얘네들이 진짜 패닉이라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러서 원래는 오는데 오지도 않고 간식이랑 이렇게 해서도 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밤이도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밤이 언니가 한 것처럼 엄청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방파제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하다가 근데 그 차를 툭툭 친 게 진짜 나도 너무 그래서 GF독에 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른 분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정을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가 이렇게 돌아서 차를 툭툭 쳤다니까 나 놀고 왔는데? 라고 하면서 언니 이제 문 좀 열어봐. 약간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제서야 웃을 수는 있지만 와 정말 그 과정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때 그것도 있었어요. 찾으면서 바미가 아마 너무 긴장하고 놀래면서 뛰어갔으니까 그래. 마킹을 하나도 못하면서 갔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 와본 동네니까 자기 냄새가 하나도 없어서 돌아오는 길을 저는 잃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낯선 냄새들밖에 없고 항구니까 비린내가 정말 많이 나는 맞아, 곳이잖아요. 냄새가 진짜 여러 가지가 생소한 냄새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항구에서 어떤 야유회를 하고 계셨어요. 모임에서. 그래서 노래방을 켜고 쿵짝쿵짝과 아이들을 데려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막 고함을 치면서 놀고, 그러니까 바미가 싫어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오고 싶어도 못 왔을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최악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보호자의 채취가 묻어있는 옷을 던져놓으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당장 어제 입었던 옷이랑 지금 입고 있는 거 벗어서 갈아입어가지고 양말이고 뭐 안에 티셔츠, 속옷 빼고 모든 걸 진짜 군데군데 마을에 던져놓기도 했고, 이 냄새라도 맡고 돌아와라 싶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서울에서 달려와 주신 분들이 친구랑 언니랑 보호자분들에서 한 6명, 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마을에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밤 12시가 되고 그 야유회 하던 노래방 소리도 꺼지고 마을이 조용해졌는데 어딘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밤이도 진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익숙한 냄새들이 돌아다니고, 그 보호자분 중 한 분께 강아지는 두고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강아지와 같이 와주실 수 있냐고. 강아지 냄새를 맡으면 바미가 친구 냄새라고 생각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강아지도 바미 흔적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죠. 네, 잘 찾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수색하는 거 도와주러 갈 일이 생길 때 항상 정원이를 데리고 가는 게, 저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디 건물, 뭐 어디 뒤, 뭐 공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는 다른 데를 가더라고요. 다른 루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얘가 뭐 당장 이렇게 해서 와 저기 있다 하고 찾은 거는, 유실된 강아지 찾을 때 말고 동네에서 2번 유기돼가지고 단체에서 구조해주기로 한 강아지를 찾으러 나간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얘랑 돌아다니다가 저 멀리 있는 거를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많이 힘든 상태거나 원래 산책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너무 피곤하지만 않는다면 데리고 가면 인간의 상식이랑 다른 루트로 가요. 강아지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길은 강아지가 아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강아지의 도움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주신 덕분에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바미가 아는 냄새인데 싶어서 따라 내려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새벽 그럴 수도 있겠다. 4시 반에 차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애 돌아와가지고 멀어졌다가 뭐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바미도 살짝 이렇게 하다가 아니네 하고 안기긴 했어요. 결국에는. 네, 그때는 이제 안기고 주변에서도 당장 목줄부터 채우고. 근데 정말 다행히 바미가 다친 곳 하나 없이 그냥 흙 좀 묻히고 하고 있던 스카프에 이렇게 도깨비 풀 같은 거 좀 묻히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안 다치고 온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고, 바미 유치원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바미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전문가시니까 바미가 큰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을까요? 이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바미는 당황해서 큰 길로 나가진 않았겠다.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성격이니까 그러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좀 더 그때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 산에 사람을 100명 풀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은 경우에는 바미처럼 짧게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색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되게 길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정말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 장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걸 막 샅샅이 뭐 하고 하면은 겨우겨우 밥자리를 잡아놨던 게 이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희
동네에서 그 구조하는 강아지 구조하느라고 막 온 동네 사람들 다 같이 했을 때는 밥을 주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 냄새만 들어와도 얘가 빠질 것 같아서 밥자리 당번을 정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체계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포획을 여러 번 됐던 애들은 여기에 뭔가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도 기억에 남는 게 일단 포획 틀로 한번 포획된 적이 있었던 애여가지고 틀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게 엄청 나중에는 길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위액트에서 해서 구조를 해주셨고 저랑 이제 동네 친구들도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는 얘가 다니는 동선을 며칠 동안 트래킹을 한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얘가 어디 구름다리를 건너고 이걸 다 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다 가서 그 구름다리를 막은 거예요. 다 딴짓하는 척하면서 구름다리를 막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름다리가 육교 같은 거니까 난간으로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흥분하면 체형으로 봤을 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초록색 그물망을 그거를 다 친 거예요. 다 같이 케이블 타이 들고 가서 다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가 어디서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소랑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평소랑 패턴이 약간 달라서 이쪽 아니면 저쪽 양쪽 끝이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그걸 막 리허설을 하는 거야.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다 같이 막아야 되는데 그 틈새로 애가 나가면 안 되니까 막 리허설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원래 한 10시쯤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10시쯤에 지나가겠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 다리 난간에 이렇게 잠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나갈 때쯤에 되면 우린 다 빠지려고 했는데 주변에 막 서성대고 뭐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얘가 들어온 거야. 들어왔어요 하는 바람에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 강아지랑 다리 안에 같이 갇혔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막 다 같이 막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가 몇 달 동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당근마켓에서 올라오는 대슈퍼스타였는데 얘가 포획된 적이 있으니까 강아지한테는 가는데 사람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강아지들이랑이라도 조금 놀길래 왜 우리가 그런 이렇게 그냥 피자 목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목줄 넓게 친 다음에 간식이라도 놓고 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들면 다리나 어디라도 걸리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이제 몇 번 사람들이 시도했나 봐. 잡고 싶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애가 너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려고 했고 그리고 얘가 한 번 누가 그런 식으로 포획을 해줘가지고 데리고 갔었는데 심장사상충이 되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제육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왜 제육이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너무 많이 발견이 돼서 전에 보호하시던 분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되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분도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얘를 데리고 있는 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리 그렇게 신경 써줄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얘가 아프다는 것도 소문이 났고 계속 보이니까 돌아다니는 데가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네 난리를 다 치면서 그 하얏트 호텔 근처에 있는 구름다리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와 강아지가 잃어버리거나 뭔가 돌아다니는 애를 포획해야 되거나 할 때 이게 진짜 강아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맞아요. 일이 진짜 많구나라는 거를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 마리의 생명을 쉽게 보지 않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기 안 하고 하는데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정말. 또 이렇게 결론이 튀어버렸지만 정말 버리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오프리시 하면 안 되고요. 오프리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2m 이내로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애는 뭐 어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오프리시를 한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도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오프리시는 진짜 하시면 안 되고 로드킬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했지만 사실 그 차주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요. 평생 트라우마. 평생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짜 오프리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강아지 오프리시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제 잘못이었던 걸 깨닫고 보면서 저도 막 강아지들 왜 초등학교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답답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직 인식 같은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보호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을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오프리시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당장 그 위협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역시 개 키우는 사람들 다 저래라는 인식을 주는 게 너무 잘못인 것 같아서 정말 그날 전 또 잘못을 했고요. 그 뒤로는 네. 바미에게 울타리 없는 오프리시는 절대 없어요. 바미의 체력이 또 있기 때문에 오프리시를 하고 놀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거는 무조건 울타리가 있는 숙소와 울타리가 있는 반려견 운동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 울타리 있는 데에 있잖아요. 네. 강아지 목줄 한 상태에서 한 바퀴 돌면서 그 울타리 다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해야 그렇게 돼요. 해서 잃어버리는 분 많더라고요. 네. 바미가 다니는 운동장도 제가 사는 데가 양천구와 강서구 경계 정도 길 하나만 건너면 양천구고 이쪽은 강서구 이래가지고 양쪽 운동장을 다 다니는데 한 군데는 계속 단톡방도 있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계속 시설이 생기고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생긴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워낙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 만들어주시긴 했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그때 보니까 보더콜리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그걸 보면서 여기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자마자 울타리가 제대로 돼 있나 둘러보는 것처럼 뭐 쉼터 운동장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데 가서도 보호자끼리 수다를 떨거나 이게 아니라 내 강아지를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저도 바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뛰쳐나가더라도 제 연락처가 남아 있을 수 있게 목줄이 아니라 목줄 외에 그냥 하고 있는 실내에서도 늘 하고 있는 목걸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갔다 와서 도움 주신 유치원 친구들, 운동장 친구들한테 다 이 목걸이를 지금 정원이랑 저희 하리도 하나 받았거든요. 너희들 이거 다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실내에서 늘 하고 있는 거. 목줄과 상관없이 보니까 저도 그때 GAP독에서 도움을 받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미는 다행히 찾으셨지만 남으셔서 어떤 경험으로 유실된 다른 보호자분들께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사례들을 보면 문이 열려서 뭐 집을 나가게 된 강아지라든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저처럼 오프리시를 해야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아지들이 튀어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산책 가야지 하고 목줄을 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얘한테 있는 내장칩과 그냥 강아지를 모르는 사람도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보호자 번호를 읽을 수 있는 외부에서 보이는 인식표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인식표를 보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목걸이가 있으면 들깨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사람들이 당근마켓에 올려줘요. 맞아요. 여기 목걸이 있는 강아지. 그리고 특히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양이. 맞아요. 고양이. 목걸이 여러분 진짜 꼭 하셔야 되고 주변에 고양이 잃어버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황당한 일로 잃어버려요. 이게 막 산책량이 외출량이로 자기가 부주의하게 키운 게 아니라 되게 말 같지도 않은 막 별의별 일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고가 나려면 진짜 별 방법으로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인식표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애들이 별걸 다 가지고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 했던 것도 저는 처음부터 애들 잃어버리는 거를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쉐리 언니가 얘기했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키우는 거의 안내견 수준의 엄청 트레이닝 잘 된 강아지가 있었고 뭐 리콜 할 것도 없이 맨날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시고 그 휠체어에 이 리드줄이 연결이 돼 있었고 강아지도 같이 이제 안에 타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물건 정리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팍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뭐 모르니까 뭐 다람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었을 수 있는데 걔가 9살, 8살, 9살 그 나이가 꽤 있어서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뭐에 꽂혀서 애가 팍 튀어나가는 바람에 강아지는 즉사했고 아유. 애가 무게가 있으니까 휠체어 타고 계셨던 할머니도 살짝 다쳤던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거의 안내견 수준으로 트레이닝이 된 앤데도 그런 일로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뭐에 꽂힐지 몰라서 맞아요. 아 우리 애는 무조건 돌아온다 뭐 한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애들도 너무 패닉이 와서 한번 팍 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오프리시 없고 콜 연습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어떻게 대비를 해도 사실 사고라는 거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생님께 나갈게요 했던 게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지만 또 저같이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덜 당황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너무 도움을 받아놓고도 너무 당황을 했지만 초반 대응만 잘해도 진짜로 정말 찾을 수 있을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12시간 안에 뭐 찾을 확률이 몇 %, 뭐 하루가 넘어가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뚝뚝 떨어지는데 물론 그중에도 몇 년이 지나도 포기 않고 찾으셔가지고 돌아오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 잘 대응하고 매뉴얼 같은 걸 숙지하고 계시면 그 수고를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방송으로 제 죄를 고하면서 진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서울 용산구 해방촌 이쪽은 일단 강아지 프렌들리한 동네여서 원래도 그냥 이 동네에서는 강아지 찾는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해주고 했었던 일이 있어요. 예전에 그걸로 글도 쓰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동네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웬만하면 찾는 거를 같이 참여를 하다가 GFP독이라는 봉사방이 그 쥐가 그레이스라는 강아지가 있어서 그 전설의 강아지가 있어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 정말. 북부에서 시작해서 충청도에서 거의 몇 달 만에 찾은 강아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아마 제가 조인했을 때가 반포 재건축 지구 정도에 왔을 때였을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그때는 저도 그냥 무슨 SNS 보다가 봤나 해서 그래서 그냥 그 방에 들어갔다가 그때도 보호자분이 이 동네 안 사니까 왜냐면 그레이스 정말 미친 듯이 이동을 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가 너무 빨라서 다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섣불리 소리 지르거나 막 잡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핸드폰 동영상 띵 하는 소리에도 확 튀어나가고 이럴 때가 있어서 이미 포획이 돼본 경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진짜 잡을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막 단톡방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반포 정도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정원이 데리고 수색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얻은 엄청난 노하우로 다른 강아지들을 이제 막 찾아주고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처럼 직접적으로 나가서 도움을 드린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만약에 유실 강아지가 생기면 가서 전단지 붙이고 이런 걸 해야지라고 해서 그 방에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SNS에 상에서 스토리에 올리거나 그런 게 있고 또 그 뒤로 밤이가 자주 가는 그 운동장에서도 2번이나 유실이 일어난 거예요. 동네에서 산책하시던 분들이. 근데 한 번은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유치원과 지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목줄 채워서 산책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저처럼 동네니까 돌아오겠지 하고 근린공원에서 잠깐 풀었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에 꽂힐지 몰라 진짜로. 그렇게 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막 GFP도 알려드리면서 막 했는데 근데 동네에서 잃어버렸고 시간이 짧을 때는 당장 동네 수색을 하는 게 우선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두 강아지 모두 한 마리는 2시간 안에 돌아왔고 한 마리는 그 외국에 계셨던 분이 쩔쩔 매고 계셔가지고 동네 분들이 막 나서면서 수색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8차선을 혼자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대박이다. 동네에서 발견이 돼서
걔는 한 5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막 큰 소리로 부르지 마시고 맞아, 제가 맞아. 배웠던 것들을 막 맞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네. 정원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강아지가 보호자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패닉이 와서 뭐 그렇게 애들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도 진짜 어처구니 없게 보호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수리 같은 걸 도와준다고 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강아지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찾다가 보호자분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한 하루인가가 지나서.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불렀는데 바로 애가 튀어나간 거예요. 바로 멀어진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도 이제 뒤늦게 단톡방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전단지 같이 붙이면서 돌고 또 외국인 분이시니까 네. 그런 경비원분들한테 부탁해야 되거나 할 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때 부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근데 이름을 쩌렁쩌렁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행히 어떻게 잘 찾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떤 목줄 풀린 강아지를 보게 되면 쟤 유실된 아이일 수도 있겠다 해서 올리는 것도 좀 더 제가 빨리 퍼뜨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돼 하는 게 생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근마켓 동네 생활이랑 포인핸드 이 두 군데에 올려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때 혼세님께 전화드렸을 때 지에피독과 그 당근 제일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그 양양에 저도 동네 인증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당근 글을 올렸는데 도시와 조금 다르게 군이나 읍리 이쪽에는 당근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연락은 안 왔는데 그것도 잃어버린 지역이 어디신지에 따라서 초기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것 같으니까 맞아. 그것도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생활보다 맘카페, 네이버 카페가 더 잘 된 데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이웃이라는 코너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 당근마켓 동네 생활 같은 게 네이버 이웃이 생겼어요. 그 동네 베이스 이름이 네이버 이웃이야. 그래서 거기가 더 잘 된 데도 있고 맘카페가 아니라도 그냥 뭐 해방촌 모여라 막 이런 이름의 뭐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에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막 런닝 모임 맞아요. 뭐 무슨 라이더 그리고 막 배달 라이더 분들 그런 그 맞아요. 단톡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맞아요. 별의별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연락 주신 선배 중에 한 분이 라이더 분께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지부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은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강아지를 볼 확률이 발로 뛰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연락을 드려라 했는데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여기 너무 외져서 배달을 안 시켜 먹는 거의 안 시켜 먹는다 해서 그건 소용이 없겠군요 하면서 이제 저는 계속 발로 뛰었던 건데 지금 또 생각이 드네요. 그때 도움을 주셨던 저의 어떤 굉장한 수많은 그 부주의로 잘못이에요. 100% 잘못이에요. 부주의 같은 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명백한 잘못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오프리시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서 속 터지는 게 우리 애 또 가출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 야, 가출이 어딨어. 울타리를 열고 나갔어도 어쨌든 그거를 이중삼중으로 안 본 본인 잘못인데 우리 애 또 가출했어요. 또 가출이요? 라는 저희 동네에도 자주 잃어버리는 걸로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몇 년째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애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조심을 했어도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별일이 다 생기니까 맞아요. 하네스를 벗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하네스? 하네스를 애들이 탈출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탈출해? 그랬는데 유튜브에 하네스 탈출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지마. 애들이 뒷걸음질에서 버텨서 빼면은 빠져서 그래서 막 러프웨어 3중으로 된 거나 이걸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마음 먹고 빼면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막 자기가 부주의한 게 아닌데도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속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또 가출했어요. 뭐 우리 애 나갔어요. 뭐. 그러지 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디 독일인가요? 무슨 스웨덴인가요? 뭐 시험 쳐가지고 통과된 사람만 강아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랬으면 당장 탈락이었겠죠. 오프리시를 했으니까. 지금 나중에 죽을 때 묘비명에도 쓸판이야. 오프리시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곳에 잠들다. 네. 지금 너무 끔찍해요.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밤이가 없다고? 내가 밤이랑 집에 못 돌아간다고? 미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처음에는 밤이 돌아오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한 3시간쯤 지나고 혼자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 말의 힘을 믿자면서 그냥 진짜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냈어요. 밤이 돌아온다. 나 밤이 무조건 찬다. 밤이 온다. 밤이 온다.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얘와 못 돌아가는 집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사체로 돌아오든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할 일이고 난 어떻게 해서든 내 잘못은 그렇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밤이가 똑띠예요. 정말. 근데 저는 이 와중에 그냥 약간 그 난리통에도 조금 슬프면서도 빵 터졌던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그 단톡방에 이제 밤이 언니가 오시고 나서 사진을 올렸는데 버젓이 오프리시한 사진이 올라와서 내가 보면서 이 방에다 이거 올리면 진짜 혼나 생각하면서 제 잘못이 크다니까요. 정말 해변에 해맑은 밤이 목줄 없는 모습. 내가 진짜 야 근데 그게 진짜 딱 잃어버린 모습이었으니까 그 스카프 하며 그 액세서리 하며 근데 저는 그 방 분들이 지금 600명 가까이 계시고 저는 엄청 초기부터 늘어나는 거 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도 그냥 되게 조용히 저는 가끔 뭐 위액트도 언급하고 GFP독도 언급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얘는 홍성에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게 싫거든요. 약간 어디에 이렇게 딱 몸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여기 단체 소속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정말 뼈 프리랜서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보호소 몇 번 가다가 크루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도망다니는 그때부터 다른 데로 봉사를 했거든요. 이런 그런 성격이어서 그거를 잘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단톡방이 가진 어떤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네임드가 있고 막 누가 있고 막 텃세 부리는 게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아니어서 되게 좋은데 이분들이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그 오프리시 사진 보자마자 어떻게 뒤지게 혼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어금니를 악무시고 더 잘 나온 사진도 있나요? 뭐도 있나요? 그러면 전화번호는 뭘로 써드릴까 보다 너무 친절하게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밤이를 찾고 나니까 다음에는 오프리시는 하시면 안 된다. 스마트 태그 꼭 달으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다들 정말 보살이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그 뒤로 스마트 태그 했고요. 네네네네. 아이폰 유저여가지고 기계를 또 하나 구했어요. 잘하셨다. 내가 이걸 해서라도 밤이를 위치를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스마트 태그도 했고요. 그랬구나. 네, 보면서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또 오늘의 27번째 사과. 나 하필 또 저걸 올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보통 마지막 실종 인상착의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근데 그 사진을 찍는 건 저도 참 잘하셨다. 저도 사진 찍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얘 목줄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밤이 언니가 저 비욘세 나가겠다고 그래서 뭘로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가끔 사실 저희도 누굴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본인 인스타에는 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전단을 공유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인스타에는 안 올리는 거야. 욕먹을까봐.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걸로 욕먹을까봐 본인 인스타에는 안 올리면서 저는 욕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올렸어요. 욕은 내가 먹는데 밤이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되게 알량한 거예요. 애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올리면서 내가 얘를 잃어버렸다는 게 지인한테 소문나는 게 싫으니까 자기 SNS는 안 올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정말 가서 욕을 먹더라도 출연하겠다고 하셔서 난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덥석 물었죠.
덥석 물었죠. 아니 다 집에 찾아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짜 강아지들은 진짜 죄가 없어요. 진짜 아무 죄가 없어 강아지들은. 사람들이 부주의했고 저는 제가 잘못했고 사고는 사람이 늘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사고는 날 수 있지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맞아. 네. 사실 저도 이 봉사단체 단톡방에 있기 전에도 그걸 계속 해왔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불안이 있잖아요. 네. 불안도가 진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아지를 찾아주면서 특히 그 단톡방도 그렇고 막 그 전에 이런 큰 단톡방이 생기기 전에도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이렇게 찾는 거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내가 너무 불안도가 높으니까 그 공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있어서 그거를 하지만 찾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도 누군가는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돌아오는 거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안도가 높으니까. 근데 물론 이게 정말 약간 창과 방패처럼 이거 불안을 잠식하는 동시에 미친 듯이 자극하거든. 이 맞아요. 불안을. 그래서 멘탈이 진짜 안 좋을 때는 한동안 또 안 봐요. 그러다가 또 조금 건강할 때는 또 보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보호자가 포기 안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찾을 수 있고 몇 년 만에 찾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근데 이걸 혼자는 찾을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꼭 다 같이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 GF독에서도 운영자분들께서 꾸준히 올리시는 게 제발 도와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단지 붙이는 거 많이 해야 되고 전단지가 진짜 큰 힘을 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사례는 잃어버린 강아지가 산에 올라갔다가 어떤 구덩이 같은 거 파는 데 들어가가지고 20일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못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 방에서 만든 전단지로 찾았잖아. 그래서 거기 보더콜리 보호자였나? 상추였을 거예요. 아마 다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차피 기사가 다 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보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가다가 강아지가 계속 그 어떤 구덩이 쪽으로 가길래 왜 뭐 있는데 해서 봤더니 강아지가 거기 있는데 전단지 봤던 강아지 이렇게 돼가지고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20 며칠 만에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전단지 진짜 중요하고 어디로 어떻게 갔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넓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마포에도 외국인 분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또 다 같이 찾은 적도 있고 보면서 포기 안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진짜. 하리도 캔넬 훈련 하려고 이제 캔넬을 샀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잃어버렸어서 저도 이제 막 전단 같이 붙여주고 수색도 돌아주고 했었던 강아지가 있는데 운 좋게 걔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애는 찾았는데 이제 어쨌든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캔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자분이 전라도에 발령이 나서 가시는 바람에 당장 올라올 수도 없고 캔넬이 없고 이런데 지금 못 잡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하다가 빵 먹다가 갑자기 저 캔넬 있어야 해서 일단 캔넬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캔넬을 싸우자마자 하루 만에 캔넬 훈련 하루 만에 이제 그 강아지한테 거기도 선생님이 계셨구나. 그날 3마리인가가 찾았어요. 맞아요. 그날 그때 그 교회에서 찾은 교회 어린이집에서 찾은 강아지가 하리의 캔넬을 타고 전라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보호자분이 똑같은 캔넬 새 걸로 주문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셔서 지금 하리가 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강아지 하나를 키우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지만 강아지를 찾을 때도 이것까지 필요할 수 있나 싶은 게 갑자기 되게 필요해. 그래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근데 또 그걸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특히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인류애가 사라집니까? 저희 오늘 녹음도 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렇게 인류애가 사라지고 세상이 정말 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현장에 한 번 가면은 그걸 충전하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잠들면서 그래도 하루 더 잘 지내보자.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얘네 진짜 조심조심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 강아지는 지금 아주 딥슬립에 빠졌네요. 진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 하려다 까먹었다. 전단지를 붙여봤자 이미 누가 훔쳐간 강아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강아지를 특히 조그만한 소형 품종견 같은 경우에는 귀여우니까 데리고 가서 말 안 하고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전단지를 하도 동네에 붙이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그 집 그게 키우던데 이렇게 왜냐면 사람이 어쨌든 놀러 갔는데 그 전단지에 있었던 애가 얘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 전단지 너무 중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있어서 집에 데리고 있더라도 맞아. 고양이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린 애를 잠깐 보호해야지 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얘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전단지 보고 연락하면 걔 지금 우리 집에 있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여러분 전단지를 꼭 보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불안이 있는데 어떤 방법들을 알고 싶다 하시면 GAP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봉사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강아지 고양이 잃어버린 애들을 찾아준 다음부터 그게 생겼어요. 보이면 찍어서 맞아요. 올리는 거랑 로드킬 꼭 그 올리고 그리고 운전 중일 때는 로드킬 위치 같은 거를 그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어딘지 알려주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그 순간에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콜센터에 전화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갔는데 맞아요. 내비게이션 상에 무슨 건물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찾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체라도 어쨌든 보호자 품에 갈 수 있게 그걸 같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고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저도 한번 그래 봤는데 올림픽대로 이렇게 막 아파트 옆에여가지고 아마 고양이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아직 너무 온전한 아기가 로드킬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처리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진짜 오래 솔직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토요일 아침에 찍었는데 접수하고 뭐하고 처리했습니다라고 온 게 월요일 저녁인 거예요. 이미 그때면 사실 맞아. 온전한 모습은 없을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만 더 여기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맞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신고하시고 꼭 SNS 같은 데도 공유 꼭 해주시고 포인핸드에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진짜 칩 확인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 보호소 같은 경우에도 칩 확인을 안 해서 칩을 이식을 했는데 당연히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도 칩 확인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보호소 포인핸드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우리예요 하고 연락을 했는데 칩 없음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스캔해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우리 애가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특히 애들 잃어버려서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포인핸드 가면 뭐 몇 킬로 뭐 이런 거 다 써 있잖아요. 그 정보를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사진만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게 막 남녀도 바뀌어서 올라오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희 하리 있잖아요. 내가 가서 하리를 데리고 오면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공고번호랑 이런 거를. 그래서 공고번호 찾으려고 포인핸드에 봤는데 자연사라고 떠 있는 거야. 그걸 만약에 하리가 누군가가 키우던 애인데 잃어버린 애라고 치면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별일이 다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다 뒤져야 된다, 다 전화해봐야 된다 하시는데 어쨌든 그 정보에 기대지 마시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 봉사자분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다시 그거를 바꾸기는 했거든요. 정보를 바꿔가지고 이제 공고번호가 살아나긴 했는데 그걸 보고 또 아찔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자연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포기하신 분들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아무도 믿으시면 안 돼. 지금 인류에 충전되는 얘기를 했다가 막판에 여러분 정말 믿지 마!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그리고 칩이 되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서 안 찍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칩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밤에도 목 뒤에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뭐 어디 뭐 앞에 가 있다가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저희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말사이에 부모님 만나러 명절에 갔다가 친구가 봐줬는데 친구도 아무 생각 없이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무슨 산책 간다고 목줄 이렇게 매놓고 뭐 신발 신고 뭐 하고 하면서 문 열었다가 애를 잃어버린다거나 특히 어디에 맡기면 더 애들이 맞아요. 잘 나가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라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찾았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찾았는데 그때도 동네 사람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이제 이 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오픈 채팅방이 열려서 거기서 막 저도 막 나가보기도 하고 막 전단지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계속 못 찾아가지고 근데 제보가 계속 있다가 또 끊긴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로드킬이 됐거나 아니면 누가 보호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 방에 있던 분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몽요에 꽂힌 것처럼 그냥 이러면서 용산구에 있는 동물병원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냥 전화를 막 돌려본 거야. 들어온 근데 거예요? 어디서? 저희 병원에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진짜 많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얘 내장칩이 있는데요 하니까 이 친구는 내장칩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계속 해외 보호자분은 계시고 이제 친구가 갔는데 맞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얘 내장칩 진짜 있다 안 되나요?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삑 하고 또 되는 거야. 딴 데서 되게 민망해 없어. 아이고 되네요.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맞아요. 정말 동물 보호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국가에서 동물 등록을 해라 해가지고 다들 돈을 들이고 내 새끼 반을 찔러가면서 맞아요. 등록을 했으면 똑바로 책에 똑바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또 어쨌든 내 새끼들을 다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밤이가 거의 이제 졸려가지고 눈만 부릅뜨고 있는데. 혼수님께 진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한 게 있어야죠. 아니요, 진짜 많은 걸 해주셨고 그런 게 또 있어요. 나는 여기 있지만 사람들이 SNS에서 연락해주고 올려주고 퍼뜨려주고 알아볼 수 있는 각종 지인들에게 연락해주고 이런 마음들을 알게 되니까 나 진짜 찾아야겠구나. 맞아. 이분들의 믿음과 기대에 그랬을 때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순 없겠다. 일단 나부터가 밤이 없이 못 살지만 그분들께도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이 마음들을 내가 그건 배신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찾게 되는 것도 있고 진짜 그 마음들을 알게 되잖아요. 저 진짜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또 막 살고 계시는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정말 인류애가 충전되지. 맞아요. 세상이 살만하다. 따뜻하다. 저 진짜 있는 인연도 다 안 만나고 살았거든요. 진짜로? 있는 인연도.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야. 대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네네네. 제가 그랬어요. 막 학생회장하고 난리 났어요. 뭐든 사람들이랑 해야 되고 막. 학생회장 했어요? 네. 학생회장 했어요? 대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쓸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10대 때 다 썼어요. 나의 어떤 모든 외향성을? 외향성을. 그때 이였을 거예요. 대박이다. 그랬던 애인데 나오면서 사람 싫어. 약간 한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 또 전 그렇게 되게 심했어요. 사람들 만나고 오면 내가 그 말을 왜 했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혐오로 끝나는 게 되니까 그럼 그냥 안 만나는 게 맞겠구나. 말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건덕지를 안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밤이랑 더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하고 지내야지 이건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도움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갚고 살아야겠다. 그런 게 좀 생기면서 감사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잘못과 감사하다는 것밖에 안 남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뭐 제목이나 이런 데서는 욕먹을 각오하고 나왔겠다 했지만 여러분 진짜 욕하시면 안 되고요. 욕먹을 각오가 나왔지만 되는데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자기 새끼 잃어버리고도 자기 SNS에도 안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테 나쁜만 들을까 봐. 근데 지금 이걸 이제 다 이제 오픈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한번 겪어보면 너무 끔찍하고 절절하게
사람은 내 새끼 잃어버린 슬픔인데 강아지한테는 세상이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 진짜. 그냥 절망이에요. 그냥 진짜로 진짜. 강아지한테는 못할 짓이에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까 얘기했던 마포에서 찾은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 바이럴해서 엄청 많이 탔던 네. 것도 얘가 CCTV로 집 앞에. 보니까 새벽에 집에로 온 거야. 왔어, 맞아요. 집 앞에 왔는데 그래서 집 앞에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기웃기웃했는데 이제 택배 기사님 막 오고 하니까 어떡하지? 근데 강아지가 어떻게 들어가? 무슨 막 현관 벨을 누를 수도 없고 전화도 못 하는데 그래서 서성이다가 돌아간 거를 이제 또 봉사자분이 올려주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런 사연이 있다니 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진짜. 자기가 다 찾아왔는데 지금 방송 들으면서 저희 간혹 중간중간 웃기도 했지만 진짜 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분들 진짜로 믿고 계시는 만큼 정말 아이도 그 마음 알 거고 진짜 찾으실 수 있어요. 포기 안 한 이상 진짜 찾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얘기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는 혼세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방송을 하면서 계속 그런 원고를 써요. 이런 복잡하고 속상한 상황에서도 우리 일상을 잘 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혼세님이 그 정원이랑 산책할 때 녹음하신 그 파일 올라온 날 들으면서 울었어요, 진짜. 진짜 너무 쉬고 싶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정원이의 뒷발차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앞부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할까 말까 망설이고 뭐 그래도 일상 얘기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이거지 하면서 그렇게 올려주는 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혼세님이 쉽지 않았겠지만 해주심으로써 그렇지 나도 내 걸 일단 차곡차곡 하다 보면 잘 심판하는지도 지켜볼 힘이 생기겠고 맞아요. 지켜봐야지. 놓으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위로도 계속 해야지. 끝까지 어떤 처벌이 잘 이루어지는지 진상규명을 하는지도 봐야지. 지금 두 가지 큰 일이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상을 굴리는 힘이 혼자가 안 날 때는 어떤 힘에 기대어 가기도 하는데 그걸 나서서 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는데 대단해. 좋아. 좋아. 진짜 감사했어요. 그 방송을 듣는데. 되게 감사했다고 얘기해 주시지만 저도 그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도 너무너무 우울해서 방송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있죠. 저번 주도 그랬고. 근데 약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어쨌든 비욘세를 만드는 것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루틴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내 일상을 이렇게까지 침해받아야 돼.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될지 지금 2025년이 됐는데 아직도 체포가 안 됐다는 게 정말 대박 사건이지 않나.
그래서 정원이랑 하리가 다니는 병원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병원 가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지 하니까 보니까 이제 거기가 그 사저 앞이라서. 맞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기독교 단체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막 동영상 찍었는데 지혜로운 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서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나는 야 무속신앙 이런 식으로 또 종교 대통합이 되는 건가? 이거 진짜 약간 되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 분들이 들으면 진짜 기겁할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분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야 진짜 대박이다. 저거는 어떤 종파라기보다는 저런 마인드의 기독교를 앞세우는 것이 어떤 하나의 종교라고 봐야 된다. 저거는 정말 교인분들이 너무 분노하실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맞아요. 용산구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용산구에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주 약속, 어떤 정해진 약속은 아닌데 꾸준히 잘 이렇게 청취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아닙니다. 또 저희도 그런 콘텐츠 만드는 분들한테 기대서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겨내봐야죠.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죠. 하지만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려워요 지금.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와주시는 친구들도 있고 돌아온 강아지가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힘으로 또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근데 진짜 여러분 뭐 무턱대고 강아지와 가족이 되시라는 건 아니지만 털 친구가 주는 위로가 맞아요. 진짜 커요. 맞아요. 정말 커요. 모두가 그런 단체 우울, 무기력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맞아, 뭘 정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위로도 감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뉴스 기사 조금 더 희망적인 뭐가 없을까 하면서 계속 새로 고침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고. 근데 새로 고침할수록 더 절망으로 가면서도 딴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진짜로 그냥 밤이를 안고 있는데 나는 얘를 지켜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위로라고 해야 되나요? 나 살아 있다는 것과 그래도 살아봐야겠다라는 게 움직여봐야겠다. 움직여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이제 끌고 나가잖아요. 가야죠. 그 방광 때문에 나가셔야 돼. 그래서 얘네 덕분에 그래도 햇빛도 보고 맞아요. 몸도 움직이고 맞아요. 하는 것들이 되게 다행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다들 신중하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털친구와 가족이 되는 것도 많이 입양하세요. 고민해달라. 네. 네네네.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마시고 입양해 주시면 좋겠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오프리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얘기한 거 너무 냉정하지만 버린 것과 오프리시로 애 잃어버리는 거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에이 우리 애는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물론 우리 애 아니요 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오프리시에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치 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이를 잃으신 분들이 속상할까 봐 말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자기의 의지로 우리 애가 자유롭게 뛰는 걸 보고 싶다.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가 잃어버리는 분들은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에피소드가 깔끔하네요. 그래요? 매즘까지 확실하게 오프리시 다행이다. 안 됩니다로 마무리되는 것이. 네. 휴. 저희가 원래는 10시에 만나서 자정쯤에 녹음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저희 하리의 뒤늦은 응가 이슈 그쵸.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1시 22분이 그래도 하리가 뭐만큼 쌌다. 리트리버만큼 쌌다. 리트리버만큼 쌌어요. 너무 좋은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고 수의사 선생님한테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강아지들이 잘 먹고 잘 쌌다는 것만큼 너무 기특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딜레이가 돼서 1시 23분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까지 고생하면서 녹음해 주신 아닙니다. 소감을 저희가 들어보고 소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소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프리시한 거 제 잘못이고요. 잘못을 고하면서까지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잘나가지고 잘못해놓고 저렇게 변명을 계속 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라도 들으셨던 분들 중 한 분이라도 어떤 강아지 유실했을 때의 도움을 얻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진짜 충분할 것 같고요.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탈친구들이랑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혼세님 인보를 하는 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사실은 바미를 함께 하면서 바미와 가족이 되고 난 뒤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의 세상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엔 사실 유기견 문제를 알고는 있었어도 그만큼 심각한지도 몰랐고 맞아. 어디서부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아는데도 또 상황이 허락을 안 해서 바미는 좀 외동 기질이 굉장히 질투가 심한 외동 기질이 좀 있어서 제가 어느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인보를 시작했다가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계속 고심만 하고 있다가 하리를 또 어떻게 보면 지금 3번째 인보신 거잖아요. 해봤다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든 강아지가 다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근데 하리를 데려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함께 너무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특식을 보내주신 분. 애 살 찌우는데 다들 이제 신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하리가 자신 있거든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사람 살찌는 거랑 강아지 살 찌우는 거 저 너무 자신 있거든요. 내 몸 살 찌우는 것도 자신 있고 빼는 건 못해요. 찌우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네. 다행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라고 하시면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다. 심장상중 전처리약부터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정원이도 진짜 외동 성격이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리는 워낙에 아픈 애였고 케어가 필요하고 해서 어차피 막 이렇게 섞어놓고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정원이랑 그래도 격리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잘 지내요. 다행이고 굉장히 약간 그런 에어비앤비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왜 하리한테만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쟤는 뭔데 산책시킬 때 안아서 나가냐 막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 옆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이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리에 대해서 입양 관심 있으신 분들 인스타 아이디 하리 인보 하리 HARI.IMBO 하리 인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물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맞아요. 사람 좋아 강아지, 이제 강아지 좋아 강아지, 먹는 거 좋아 강아지. 근데 정말 너무너무 순하고 헛짖음도 없고 저지레도 없고 분리불안도 없는 이제 최고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오프리시는 안 되고요. 오프리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드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아마도 여러분의 새해 다짐을 소개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